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팔자로 풀어본 대권 삼국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팔자로서 이번 대선의 삼국지를 같이 한번 써보자, 이런 뜻입니다. 제1라운드는 국민의힘당의 제1경선을 뜻합니다. 총 8명의 군웅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4명이 2라운드에서 접전을 하게 되고 4명은 좌절을 하게 되었죠.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무슨 팔자를 풀고 계실까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권 삼국지를 쓰려면 처음부터 서론부터 써 나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팔자를 많이 복기했어요. 팔자 공부에 내공 쌓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기는 바둑 용어죠. 바둑을 다시 둔다. 바둑 경기 후에 바둑을 다시 두면서 성패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력 쌓기를 하는 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복귀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럴 건덕지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후보를 이미 정해놓고 덜덜이 세워서 형식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이 더불어란 용어에 대해서 요즘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것은 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더불어, 우리 같이, 너와 더불어, 너와 같이, 공히, 너와 공히, 우리 공히. 이 공자가요, 이 공자입니다. 공산당들이 쓰는 공자를 여기다 교묘하게 엄폐해 놓은 듯 합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요, 요즘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자, 그러면 나경원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선수 입장. 이름이 이쁘죠? 자, 개수가 묘목을 보게 되면 식신격입니다. 복록격이란 뜻이죠. 묘미 목국이고 묘진 목국입니다. 그래서 식신의 힘이 강하니까 설기가 돼서 이것이 종합격이 될 수도 있는데 종합격이 안 되는 이유는 진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토는 수고이고 진중에 개수가 있어서 천간에 삼붕이 투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합격이란 더욱 귀한 격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방해하는 진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지에 있단 말인. 시지는 자녀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 근심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식신은 진상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기가 심하죠. 진상관은 그 용신을 인성으로 써서 일방으로 상관을 견제하고 일방으로 일주, 일간을 도와주는데 없단 말이에요. 급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네. 급제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상관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격이 조금 상관에 문제가 생기죠. 급제가 삼붕 투출해서 나의 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의 동료와 힘을 합심하는 정당인의 팔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팔자가 진상관이라는 것은 설기가 심이 왕하다. 설기 태심이다. 이 설기신이 바로 여명에는 자녀신인데 감당이 안 되니까 자녀 근심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시에 병화, 재성이 투출해서 식신과 상관이 생재를 하는 팔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귀한 팔자인 것만은 사실이다. 다섯 번째, 수목상관은 수목청귀라고 하는 맑고 귀하다. 막다는 것은 머리가 맑아서 귀하게 되니까 수재가 된다. 수재의 명을 타고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팔자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봤고요. 귀한 사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운을 보겠습니다.
경금이 들어와서 진상관의 행인운입니다. 행인수운은 필발이라고 해서 반드시 발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행인운이 되면요, 상간용 급격에서 상간용 인격으로 성격에 대해서 팔자가 한참 높아질 뻔했는데 병화가 경금을 격발해 버립니다. 즉 괴인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좌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화가 나타났죠. 오화가 미토와 합쳐서 화국이 되면서 또 화급금하고 괴인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이요. 자, 이렇게 대운에서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61세부터 조금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은근히 좀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올해 새우는 어떨까요? 을목이 들어왔잖아요. 을목이 행상관입니다. 진상관격 사주의 행상관을 또 만나게 되면 설기태시만 해도 또 설기가 돼서 이것을 필패라고 합니다. 필패. 나이 먹은 사람은 필사, 필멸. 돌아갈 운이란 말이에요. 안 좋죠. 대단히 안 좋죠. 사화가 들어와서 어떤 일은 이 사화와 대운의 오화와 원명의 미토와 사오미가 됩니다. 사오미 화국이 되는 거죠. 화국이 돼서 또 이번에 금을 극하러 갑니다. 다시 말해서 괴인이 되는 거예요. 괴인은 인수가 파괴되는 거죠. 인수는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이 좌절된다. 그래서 진상간의 행상간을 만나서 필패운에 접어들어서 올해는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다음 기회로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양향자 선수님 등장하세요. 성은 양시오, 이름은 향기 나는 자녀다. 그 인품의 향기가 전해지 옵니다. 자, 무토가 묘목을 봐서 일단은 정관이 되네요. 정관격이다. 정관격은 어떻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운을 타고났다. 그러면 정관이 정관격인데 정관을 생하는 수가 제가 이렇게 재생관을 하고 있는 이것을 재생관격이라고 하지 않고 정관투 재로서 성격이 된 것이고 용신은 무토가 약한다는 하니까 인성을 써서 이렇게 길게 만든 문장을 정관투재 용인격 인수가 중요하죠. 그런데 팔자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인이 상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화와 계수가 재와 인성이 서로 싸우고 있어 상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은 학문, 공부고 재는 현실이고 돈이란 말이에요. 돈인데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별이 있으면서 인성을 깨니까 어떻습니까? 학업에 지장이 있죠. 학업이 중단되든지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경제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재인상정입니다. 자, 네 번째 묘미 목국이 되고 또 묘진도 묘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이 중하죠. 살중용 인격으로서 성격이 되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재가 인을 극해서 용신이 파괴되니까 파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는 바로 계수고요. 인성은 정화란 말이죠. 그런데 일간인 내가 무토 가서 이것을 견제하잖아요. 극도하고 합을 하면서 합화가 돼서 회두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화격사주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무토로 돌아가는데 이런 귀한 팔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팔자에서 귀신 역할을 하는 개수를 무토인 내가 완전히 견제를 해서 팔자를 성격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냥 능력가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뛰어나요. 수완이 뛰어나고 그래서 수완이 뛰어나서 내가 팔자를 성격시켰으니까 이것이 바로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명입니다. 팔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수성가 명이 권력욕과 명예욕이 있어서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운에서 성패가 가늠이 납니다. 대운이 기토가 왔잖아요. 기토가 왔으면 기토가 개수를 견제하면서 재를 견제하는 이것을 덕비이재라고 합니다. 덕비이재하면 형제 덕력인데 형제는 집에서 하는 얘기고 밖에서 나가서는 동료나 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귀인의 조력이 있겠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다. 당연하죠. 이렇게 능력이 있는 팔자로 나왔잖아요. 자수성가할 정도로 능수능란한 그런 팔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유검은 어떻습니까? 유검은. 자, 유검이 들어오면 어디를 충합니까? 묘목을 충해버리잖아요. 왕지를 충했으니까 이게 바로 세신이 충왕입니다. 이것을 식신제살, 상관제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렇게 성격이 된 데를 충하는 게 세신이 충왕하면 왕신 기발한단 말이에요. 왕기 역세에서 풍파가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이때는. 자, 그런 대운에서 파격이 되는데 세운에서는 을목이 들어왔으니까 살중하잖아요. 또 살이 들어왔어. 이렇게 살중운이 들어왔으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살이 아니단 말이에요. 관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관운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자, 사화는 어떻습니까? 사화는 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 유검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상관이 돼서 관을 극하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회가 안 된다. 다음 기회를 노려보아라. 다음 기회를 가더라도 꼭 이 선생님에게 와서 팔자를 한번 보고 시작하거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철우 선생님 등장하시기 바랍니다. 선수 경력에 대해서 얘기 않겠습니다. 형님 뻘 되네요. 자, 팔자가 어떻습니까? 첫째 급제격이죠. 급제란 격은 없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을목이 투에서 살격이 됐네. 살격이 됐는데 바로 옆에서 무엇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살격, 용재란 말이에요. 재성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팔자는 재생간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고 재생관격이 아닙니다. 이것도요. 재생간의 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신도 왕하고 나도 왕하는 관살도 흥하고 신왕 관흥사주입니다. 산뜻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관록이 고관대작팔자라는 얘기입니다. 고관의 명을 타고났다. 그러면 이번에 어떨까 보잔 말이에요. 대운에서 먼저 병화를 보자. 천간의 병화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수 역할을 하잖아요. 살중용인 역할을 하니까 아주 좋죠. 그런데 개수가 와서 그걸 해버렸네요. 무슨 뜻입니까? 혹은 차일이 돼서 이 역량이 발휘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격이 성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수까지 들어온 것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개수에다 힘을 실어주니까 더욱더 그렇잖아요. 자수가 들어와서 제 녹에 해당이 돼서 힘을 실어줘서 관으로 갈 것 같은데 여기를 격발해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 세운에서는 어떨까? 을이 들어왔죠. 을이 들어왔으니까 살이 들어왔습니다. 살중 용인이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 병화가 있는 한 살중 용인이 되는데 원명의 개수와 대운의 자수가 작동을 해서 이것도 파해버립니다. 그러면 사화는 어떻습니까? 사화가 역시 병화에 녹이 되면서 살중용인 역할을 하는데 원명의 횟수가 가서 충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인을 극해서 개인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개인, 문서가 깨졌단 말이에요. 문서라는 것은 나의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좌절된다.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팔자는 상당히 대격 팔자입니다. 암만 대격 팔자라도 운을 만나야 손에 잡히는 일이 있다. 자, 유정복 선수 형님 등장하시기 바랍니다. 팔자가 첫째 근록격이죠. 근록격입니다. 근록도 되고 이 팔자는 인수가 투출해서 인수격입니다. 그런데 오미합에다가 병화 정화가 투출해서 인수왕격이죠. 인수왕격이면 성격되기 위해서는 재를 써서 인중용재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인수왕격이니까 이 팔자가 종강격이 되는 겁니다. 종강격인데 병이 하나 있어요. 병이 바로 연지에 있는 유검이죠. 이것을 정화와 오화가 제거병했으니까 성격이 된 겁니다. 이 제거병하는 정화는 할아버지 궁에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핍박한 것이 좀 보이긴 하고요. 할아버지 덕이 있다. 즉 조상 덕이 굉장히 있네. 조상묘가 잘 되어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강격으로서 부기격인데 대운이 잘 들어와야 되겠죠. 종강격은 어떻습니까? 왕이 순세, 왕기 역세.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운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기토가 들어왔죠. 순세운이네. 순세운이라 좋죠. 그런데 횟수가 들어와서 이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역세운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좋죠. 순세에 들어와야 되는데 역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대운이 불발이 된다고. 물론 미토와 합을 해서 오화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수기운이 들어와서는 역세이기 때문에 이 격이 상당히 파격이 되는 겁니다. 자, 세운에서 이제 결단이 나게 됐습니다. 을목이 어떻습니까? 순세입니까? 역세입니까? 병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순세지만 기토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역세라고 봐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사화가 들어왔죠. 사화가 들어와서 사옴이 화국이 돼서 좋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 횟수가 가서 충을 해버리니까 충격해버려서 이것은 파국이 온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 좌절이 됐다.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형님.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라운드 2라운드에서 접전하는 내 후보의 팔자를 풀어서 대권 삼국지, 팔자 대권 삼국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